안녕하세요. 저는 펄시 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수학 전임 강사 이수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4월 24일 날 치러진 2026년 선인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대한 총평 및 분석과 주요 문항, 문제풀이, 그리고 향후 시험을 어떻게 또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어려운 시험 치러낸 우리 선인여고 학생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먼저 총평을 좀 해볼 텐데요. 난이도부터 좀 보시면 일단 객관적인 난이도를 먼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문제 자체로만 봤을 때 그래서 좀 객관적인 난이도를 좀 먼저 얘기하자면 뭐 그냥 적당한 정도, 그냥 중간 정도라고 할게요. 중 정도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 정도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과거에 치러졌던 선인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높아진 건 맞지만 사실 그동안 조금 좀 평이했던 편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보다는 좀 어려웠지만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항상 현장에서의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죠. 체감 난이도. 보통 일반적으로 체감 난이도는 객관적인 난이도보다는 보통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긴 합니다. 뭐 예외적인 경우도 가끔씩 있지만 체감 난이도는 요거보단 조금 더 높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중상 정도라고 좀 얘기를 좀 할게요. 뭐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좀 중간 이상 정도의 난이도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중간 이상 정도의 난이도. 문제 자체에 한 문제 한 문제 난이도가 중상급의 문제들이 많이 깔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따 경향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봤던 문제들이 많이 있긴 했어요. 봤던 문제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 뭐 교과서랑 부교재. 근데, 거기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많이, 그것도 이제 변형이 돼서 출제돼서, 분명히 처음에는, 나 이거 봤어. 전날 집보 때도 봤어, 풀었어 했는데 막상 풀어보면은 좀 더 답이 쉽게 안 나오는, 까다로운 그런 문제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술형 문항도 평소에는 좀 보지 못했던 그런 류의 문항이었기 때문에 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향을 좀 볼 텐데, 경향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부교재와 교과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그 다음에 부교재. 그래서 선인여고 부교재는 개념 플러스 유형이라는 지금 부교재를 쓰고 있는데 교과서랑 부교재, 그래서 좀 나눠서 좀 보면 아주 쉬운 문제들은 좀 제외를 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교과서, 부교재, 교과서에서는 지금 총 23문항 중에 뭐 6번, 7번, 그 다음에 10번, 11번, 그 다음에 19번, 그 다음에 서술형 3문제 중에 서술형 1번과 서술형 2번, 요 정도가 이제 교과서를 기반으로 숫자만 변형된 정도도 있고 좀 많이 변형이 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요 정도 이제 교과서 직접 연계. 그 다음에 부교재에서 직접 연계된 문항들은 뭐 9번, 그 다음에 12번, 그 다음에 13, 14, 그 다음에 15, 17, 그 다음에 18, 20번. 그래서 8문항입니다. 그럼 지금 총 23문항 중에 8문항이니까 3분의 1 이상이 부교재에서 직접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 전날 집보 때 교과서랑 부교재 제가 다 풀렸는데 문제들은 다 봤던 문제들이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문항이. 자, 그 다음에 뭐 그 외 문제들도 당연히 있죠. 모든 문제가 교과서랑 부교재에서만 내시지는 않으니까 그 외 문제 중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일단 16번. 그래서 16번 문항은 모의고사
물론 이 부교재 문항 중에도 모의고사 그 유형 문제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있는데 그 외 문항에서 16번은 2016년 6월 고1 모의고사 19번을 변형해서 출제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문제였죠. 가장 많은 학생들이 틀렸을 법한 문제인데 서술형 3번은 가장 최신 모의고사입니다. 가장 최근 모의고사인 올해 2026년 3월 고2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는 고2, 3월 모의고사는 고1 시험 범위니까 여기 모의고사 중에 18번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바로 직보 전 수업 때 요거에 대한 풀이도 진행을 했었는데, 자, 뭐 이 정도 볼만한 문제들. 그래서 부교재의 연계성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부교재에서 연계가 됐다. 부교재 연계성은 강했다. 근데 이따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음 기말고사에서 부교재가 또 많이 나올 거냐?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번 시험은 경향이 이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주요 변별 고난도 문항으로는 8번, 요거 복병처럼 많이 틀렸죠. 그래서 합답형 문제, 옳은 것의 개수를 골라라. 그래서 이 문제도 꽤 많이 틀렸을 법한 문제고, 16번, 그 다음에 18, 19, 20, 그 다음에 서술형 2번, 서술형 3번, 서술형 2번, 서술형 3번. 이렇게가 좀 변별력을 요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 법한 문항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사실 이 8번 같은 합사형 문제는 뭐 이따 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뭐 미리 말씀드리면 복소수 관련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수업 때 제가 따로 한번 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8번까지 한번 싹 정리해 드렸었는데 그것만 좀 숙지하고 있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16번은 요거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고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8번, 그 다음에 요거 부교재 문항이고, 19번은 교과서, 제가 또 직보 때 풀렸던 교과서 문항에도 있고, 그 다음에 20번 부교재 문항,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2번 교과서에 있는 수행평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문항, 이따가 아마 풀이 진행할 건데, 그 다음에 서술형 3번, 요게 이제 가장 최근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유형이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교과서 부교재에서도 많이 냈긴 냈지만 그 외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도 섞어서 내고 있습니다. 선일요고 계속 꾸준히 그래왔고, 많이는 아니지만 꼭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섞어서 내는 편이고요. 그래서 등급컷은 어떨 것 같냐? 등급컷은 뭐 작년 뭐 이런 작년에 이제 선일 등급컷에 비해서는 뭐 상위권 기준입니다. 1등급 컷은 좀 하락할 것 같아요. 1등급 컷은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좀 하락을 할 것 같고, 확실하게 뭐 작년 시험지보다도 좀 까다로웠던 시험지로 보이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시험 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바로 이제 그저께 친 시험이기 때문에, 어제 친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등급 컷을 예측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마 80점대 중 후반 정도쯤에 비슷하게 언저리에 걸치지 않을까. 뭐 80점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 뭐 1등급 컷이 걸치지 않을까.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주요 문항, 세 문항 정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에서 배점이 가장 높았던 문항 18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에 있었던 문항이고요. 부교재 개념편에 116페이지 실력 10번 문항을 변형해서 출제된 문항이고, 2차 함수, 축이 미지수인 2차 함수의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관련된 문항, 정말 많이 수업 때 강조했던, 그리고 케이스별로 정리도 해드렸던 그런 유형인데, 아무래도 좀 어려운 유형이긴 해서 처음에 많이 틀리는 문항이기도 합니다. 숙달된 친구들은 그래도 잘 푸셨을 거예요. 자, 일단
자, 제한된 x의 범위에서 정의된 이차함수가 있는데 최고차항 계수 1 양수네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인데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a니까 축은 x는 a입니다. 그래서 축이 x는 a인데 x는 생략할게요. 그냥 a라고만 쓸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얘가 당연히 미지수기 때문에 이 제한된 범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쪼개고 들어가는 유형이었죠. 그래서 이 0부터 4까지의 범위가 0이 여기고 4가 여기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축이 A인데 이번에는 0과 4의 범위가 축을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0과 4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 축인 A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상황과 마찬가지로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진 않는데 이번에는 축의 오른쪽에 범위가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 선생님 왜 이렇게 케이스를 쪼개야 돼요? 이 상황에 따라 최소값이 다 다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이 범위에서의 가장 작은 함수값 y좌표는 여기죠. 그래서 최소값 편의상 스몰 m이라고 할게요. 최소값인 스몰 m이 f4가 되는 거고, 이 첫 번째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상황에서는 최소값이 축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꼭지점의 y좌표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꼭지점의 y좌표 fa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상황, 요 세 번째 상황에서는 여기도 뭐 y는 써주고, 세 번째 상황에서는 요 그래프에서의 최소값은 여기죠. x좌표 0에서의 함수값 따라서 이때의 최소값은 f0. 그래서 전부 다 다르잖아요. f4, fa, f0. 그래서 수업 때 제가 따로 정리를 또 해드렸지만 이렇게 축이 미지수일 때 범위를 제한해놓고 최소값을 내가 표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상황이 나왔었죠. 최대값만 표현하면 되면 두 가지의 상황이 나왔었고, 최대와 최소를 다 표현해야 되면 네 가지의 케이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되죠. 그래서 자, 요것도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A의 범위에 따라 어렵지 않아요. A가 4보다 오른쪽에 있죠.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A가 4보다 큰 상황. 자, 그 다음에 A가 0과 4 사이에 있네요. 0과 4 사이에 A가 있다. 자, 등호는 아무 쪽에나 붙여둬도 괜찮습니다. 저는 축을 포함하는 상황으로 좀 해석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등호를 붙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은 A가 0보다 작은 상황이네요. 제가 지금 등호를 여기다 붙였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를 뗄게요. 물론 등호는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최소값이 몇이 나와야 된다? 10이 나와야 된다. 최소값이 10이 나와야 된다. 최소값이 10이 나와야 된다. 그럼 이제 바로 하면 되죠. 자, 그래서 F4는 자, 여기 X에다가 4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바로 쓸게요. 2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16 이게 10이다. 자, 10 넘겨서 2로 나눌게요.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0이다. 그럼 A 값이 두 개가 나오네요. A는 1 또는 3 두 개가 나오는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범위에서 풀고 있다? A가 4보다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1도 안 되고 3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 A값 1이랑 3은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자, FA인데 뭐 여기다 A 집어넣어도 되고 사실 뭐 이 식은 이렇게도 쳐다볼 수 있죠. X-A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이다.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 a제곱이죠. 따라서 이게 바로 a제곱이고 a제곱은 10이다.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나오는데 우리는 0 이상 4 이하의 a 범위다. 따라서 a 값은 루트 10이다. 왜? 요 범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a 값 하나 나왔습니다.
A값 하나 루트 10 나왔고. 자, 그 다음에 F형은 그냥 요거죠. 2A제곱. 따라서 2A제곱이 10이다. 그럼 A제곱이 5네요. 그러면 다시 A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A는 음수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A값은 마이너스 루트 5네요. 그래서 또 A값 하나가 나왔습니다. 문제에서는 그 A값 두 개가 존재한다. 두 개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라 라고 했네요. 두 개 곱하시면 되죠. 두 개 곱하시면 마이너스 루트 50이고 따라서 마이너스 5 루트 2. 요게 답이겠네요. 네.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의 축이 미지수일 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관련한 문항이었고 정말 여러 번 강조했고 여러분들이 과제로도 수업 때 푸셨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객관식에서 배점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 케이스 분류하는 훈련이 된 친구들은 수월하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자, 서술형 2번 문항입니다. 요 문항은 교과서에서 출제된 문항이고 교과서 55페이지에 창의적 사고 중심 이라는 보통 학생들이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데에서도 출제를 종종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보 때도 꼭 보라고 하는데 대충 본척만 했으면은 이거 봤을 때 어제 이런 게 있었긴 했는데 설마 안 나오겠지 하고 지나간 친구들은 좀 안타까웠을 것이고 열심히 푼 친구들은 또 잘 맞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좀 쉬운 건 아니긴 합니다. 자, 볼게요. 마이너스 16부터 16까지의 정수, 마이너스 16부터 16까지의 정수가 적혀있는 33장의 카드가 있겠죠. 마이너스 16부터 16이니까. 자, 그래서 카드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6부터 16까지의 정수 중에 하나가. 그래서 첫 번째 숫자를 M, 첫 번째 숫자를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뽑으면 또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거를 N이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뽑은 카드를 다시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뽑은 카드를 다시 이렇게 덮어놓고서 섞어서 다시 뽑나 보지. 네. 요거를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는 복원 추출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단어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뽑은 카드를 다시 뽑을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M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N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마이너스 16부터 16까지의 정수입니다. N도 마찬가지고요. N도 마찬가지고 정수. 일단 이러한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아래의 두 조건을 만족시키면 상품을 받는 게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만족시키는 얘기죠. 상품 받고 싶으면.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사실 이거 중3 때부터 맨날 보던 거잖아.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판별식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1이라고 할게요. D1은 M제곱 마이너스 4n인데 중근까지니까 0 돼야 되죠. 따라서 여기서 M제곱은 4n이다. 이런 조건이 하나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볼게요. 이번엔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놈의 판별식의 부호는 양수가 나와야겠죠. 따라서 이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2라고 할게요.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4M, N제곱 마이너스 4M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양수. 따라서 N제곱은 뭐보다는 4M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조건을 둘 다 만족시켜야 돼요.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둘 다 모두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M과 N은 마이너스 16부터 16까지의 정수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다 다 대입해보면서 하면은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토 나오잖아요. 그지? 시험 시간 안에 어떻게 여기다가 숫자를 33개를 집어넣어서 다 확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손이 고생하기 싫으면,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뭘 해야 된다? 머리를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첫 번째 조건을 좀 볼게요. M제곱이네요. 좌변이 정수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우변은 4랑 N이랑 곱해져 있는데 4도 이미 제곱수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인 4야. 그러니까 여기서 n이라는 애도 n도 정수의 제곱의 형태로 나와야 돼요. n이 정수의 제곱의 형태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4랑 n이랑 곱한 게 어떤 정수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n이 정수의 제곱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정수의 제곱이니까, 즉 실수를 제곱한 거니까 음수는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n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정수를 제곱한 거 가장 작은 몇이고? 0, 그 다음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6, 그 다음은 25인데 안 되죠. 16까지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n이. 다 집어넣어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보통 이런 거를 풀 때는 약간 표를 만들어서 푸는 게 좀 편해요. 제가 어떤 식으로 표를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 n값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 다시 오른쪽에다 크게 n값, 그 다음에 4n이랑 m제곱이랑 똑같아야 돼. 그러면 4배를 한 4n, 그리고 얘랑 똑같은 m제곱, 그 다음에 요 부등식도 만족해야 돼요. 요 부등식도 만족해야 돼. 그러면 다시 m제곱에서 m값을 내가 뽑아낼 수 있고, 거기다 4배한 4m 값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n제곱이랑 비교를 하면 돼요. n제곱. 그래서 얘네 둘은 누가 더 커야 된다? 얘가 더 커야 된다. 이걸 만족하는 n값의 개수가 이 순서쌍의 개수랑 똑같죠. n값의 개수가 순서쌍의 개수랑 똑같지. m값만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바로 해볼게요. n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0, 그 다음 1, 그 다음 4, 그 다음 9, 그 다음 16. 바로 진행해볼게요. 딱 한 번 해보면 그 다음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n 0, 4에는 4배 하면 0. 그리고 그러면 m제곱도 0. 똑같은 거니까. 제곱이 0이니까 m도 0. 그때의 4m, 4배 한 것도 0, n제곱은 요거 제곱한 거니까 0. 요거 성립 안 하죠. 성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해볼게요. n이 1이면 4에는 4. 그러면 똑같은 m제곱도 4. m제곱이 4니까 m은 이제 2개가 나와요. m 제곱한 게 4니까 m값은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돼요. 4m은 4배씩 때려주면 됩니다. 8 마이너스 8. n제곱은 n이 1이니까 1. 근데 얘가 더 커야 되거든요, 우변이. 그럼 되는 거는 위에는 안 되고 아래는 되죠. 하나 찾았다. 그때의 n값은 마이너스 2고 n값은 1이다. 근데 뭐 이거 굳이 순서상 쓸 필요 없죠. 그냥 개수만 세면 되니까. 또 바로 해볼게. 3번만 더 하면 돼요. n이 4면 4에는 16이고 그럼 m제곱도 16이고 m제곱이 16이니까 m은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4고요. 4m은 4배씩 하면 되니까 16 마이너스 16이고 n 제곱한 거는 또 16이다. 자, 그러면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는 위에는 안 되고 아래는 되네요. 그냥 또 해볼게요. 9. 그러면 4배한 4에는 36. 그럼 m제곱도 36. m은 제곱한 게 36이니까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6. 4m은 4배 하면 되니까 24 마이너스 24. n제곱은 99, 81. 그러면 이건 둘 다 되네요. 둘 다 된다. 마지막 16. n이 16이니까 4에는 64. 그러면 m제곱도 64. 제곱한 게 64니까 m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8. 4배 하면은 32랑 마이너스 32. n 제곱한 건 16제곱. 뭐 16제곱 당연히 16제곱이 크지. 256이죠. 그래서 또 둘 다 우변이 큰. 다 됩니다. 개수만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네요. 그래서 6개가 쭉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물론 세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좀 요런 좀 익숙하지 않은 정수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서 또 시험 현장에서 조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헤맸을 수 있는데 사실 교과서에서 좀 풀어봤으면은 좀 낯설진 않았을 테니까 또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항 볼게요. 자, 마지막 문항인 서술형 3번 문항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항은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모의고사, 올해 2026년 3월
고2 3월 모의고사 18번 문항에서 출제된 문항이고 원래 문항에서 조금 완화시켜서 내신 문항입니다. 사실 직보 전 시간에 제가 가르치는 모든 반들 설명을 하고 단톡방에도 다 풀이 영상 따로 올려드리긴 했는데 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어서 틀린 친구들도 좀 있어서 좀 마음이 아팠지만 자 보도록 할게요. 최고 차항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다. 최고 차항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다. 뭐 이렇게 생기네요. fx 이렇게 생기네요.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방정식 fx 곱하기 요 덩어리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네요.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네요. 그러면 얘 곱하기 얘가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 3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t의 값이 2랑 8이다. 이때 이차함수 fx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미 문제에서 알려준 겁니다. 원래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뭐 이런 가이드를 안 주죠. 그래서 뭐 다음 순서에 따라 이런 거를 서술을 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 상황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방정식이 있는데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fx는 0 또는 fx는 마이너스 ft 요거를 만족하는 실근 요거 x 얘기하는 거죠.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근데 다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니까 고등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라고 했죠. 따라서 얘를 다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y는 fx 그래프와 y는 0 우린 이걸 x축이라고 읽죠. x축 또는 다시 이 y는 fx와 또는 y는 마이너스 ft라는 얘랑 이 그래프의 교점 또는 얘랑 이 그래프의 교점 서로 다른 게 총 몇 개? 3개가 나와야 되는데 fx는 이렇게 생긴 곡선이고요. x축은 당연히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 y는 마이너스 ft도 x랑 상관없는 이런 걸 이제 상수함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직선.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직선 또는 이 그래프와 이 직선 교점이 정확하게 몇 개 나와야 된다? 3개가 나와야 되니까 반드시 한 놈이랑은 얘 아니면 얘, 한 놈이랑은 두 군데서 만나야 할 것이고 나머지 한 친구랑은 딱 한 군데서만 만나는, 즉 뭐하는? 접하는 상황이어야 된다. 따라서 한 그래프와는 이렇게 접해야 되고 나머지 한 그래프와는 교점이 2개 나오는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미 이차함수 fx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fx인데 원래 문제는 케이스가 2가지가 나왔잖아요. 여기가 x축인 경우와 여기가 x축인 경우. 근데 이미 문제에서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미 결론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보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동그라미 1번. fx는 0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 편의상 d라고 쓸게요. 0보다 작으면 문제 조건에 맞지 않음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다시 이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과의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교점이 안 생긴다는 얘기니까 오른쪽에다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래프로 그리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x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림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이런 그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결론도 제시했어요. 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지금 x축 위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떠 있기 때문에 모든 y좌표는 참고로 양수입니다. 따라서 내가 x에다가 t를 집어넣은 ft도 양수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ft는 음수입니다. 즉 y는 마이너스 t라는 상수함수는 x축보다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랑도 교점이 없어, 얘랑도 교점이 없어. 실근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당연히 안 되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그라미 1번. 아니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fx는 0의 판별식이 0이면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의 상황 얘도 안 됨을 서술하래요.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판별식이 0이란 얘기는 fx와 x축이 뭐 한다? 접한다. 중근을 갖는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요거랑 비슷해요. f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하고 아래로 볼록한 거기 때문에 모든 y좌표는 0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y값이 0일 때는 꼭지점의 x좌표일 때죠.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x에다 t를 집어넣은 ft의 값도 기본적으로는 0 이상일 것이고 그럼 마이너스 ft는 0 이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ft라는 상수함수는 기본적으로는 x축 아래에 존재한다는 얘기고 하필이면 딱 t값이 이거일 때도 x축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요. 즉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절대로 이 두 그래프와 이 이차함수의 교점이 서로 다른 게 3개가 나올 수 없다고요. 따라서 너도 아니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3번 fx는 0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면 결국 되는 케이스는 요거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fx의 꼭지점의 x좌표가 5임을 서술하시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상황. 자, 이제 fx가 다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대요. 그러면 x축과 교점 2개. 그래서 요렇게 x축 있겠죠. 그 다음에 이때 y는 마이너스 ft라는 친구는 지금 이미 교점이 2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y는 마이너스 ft와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교점이 딱 하나 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ft가 딱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죠? 이런 그림이 돼야 된다고요. 얘가 y는 마이너스 ft. 자, 그러면 그냥 ft의 값은 마이너스 ft가 y 값이 여기니까 그냥 ft는 부호만 바꾸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ft는 이런 데 있겠죠. 참고로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똑같죠. 부호만 반대니까.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모든 t의 값이 2랑 8이다. 즉 y는 마이너스 ft랑 fx가 딱 접할 때의 t값이 2개란 얘기는 그냥 ft의 위치는 여기니까 fx와 y는 그냥 ft 교점이 몇이랑 몇이다? 2랑 8이다. 교점의 x좌표 얘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즉 여기의 x좌표랑 여기 x좌표가 2랑 8이다. 즉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작은 거니까 여기 x좌표가 2고 여기 x좌표가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f2랑 f8이랑 함수값이 같은 상황이네요. 몇 차 함수에서?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에서 x좌표가 다른데 y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2차 함수의 대칭축은 이 x좌표와 이 x좌표의 평균, 즉 2랑 8을 더한 거의 절반인 5가 대칭축이란 얘기죠. 즉 정확히 여기가 x는 5란 얘기죠. 따라서 꼭지점의 x좌표는 축의 방정식이랑 일치하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로 설명하는 경우도 인정한다고 했고,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편한 문제들도 많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수업 때
특히 함수 관련된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하고 푸는 훈련을 1학년 때부터 하셔야지 2학년, 3학년 수능에까지 여러분들이 고생을 덜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 모의고사를 반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평에 이어서 주요 문항들 살펴봤고요. 그래서 향후 다음 시험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 이게 또 중요한 얘기인데 크게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다음 시험을 대비하면 좋을까? 뭐 사실 뭐 전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자, 교과서와 부교재 요거는 철저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중간고사는 교과서랑 부교재 합치면은 뭐 비율이 절반 이상이 아니라 꽤 많았죠. 그래서 교과서와 부교재는 철저하게 숙지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음 시험에서도 부교재에서 많이 나온다?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또 부교재에서도 또 많이 내실 수도 있으니까 부교재는 어쨌거나 빠삭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문제를 달달 외우는 풀이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실 때 그대로 내시는, 그냥 숫자만 살짝 바꿔서 내시는 문제도 있겠지만 보통 변형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단순히 풀이를 암기하는 걸로는 고득점을 받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수학 실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러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풀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진다. 차라리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와 부교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하되 단순 풀이를 암기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일여고는 계속 그 모의고사 기출 문항들을 꼭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도 어느 정도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고득점을 원하시는 1등급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도 같이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저희 학원 교재나 그리고 또 이제 내신 대비 수업 진행하면서 푸는 문제들로 선일여고는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도 아주 극심한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출제 빈도가 거의 낮기 때문에 그 정도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4점짜리 본인 스스로 실력에 맞게 차근차근 저는 아직 4점이 어려워요. 그럼 일단 3점부터 해야죠. 그래서 차근차근히 자기 실력대로 문제를 푸시면서 4점에 그래도 중킬러 이상의 문제들까지는 봐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사실 요 세 번째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인데 수학 실력을 계속 높이셔야 돼요. 사실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 수학적 역량이 올라가 있으면은 안정적인 등급과 점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교재 달달 외우고 어떻게 해서 운이 따라줘서 내가 딱 본 문제에서 또 많이 나와가지고 한두 번은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운이 잘 따라준 거고, 실제로 수학 실력 자체가 키워져 있어야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기출 이런 거 열심히 대비하자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학 실력은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수학은 생각보다 정직한 과목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조금 공부하고 점수를 잘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은 당연히 있는 거는 저도 아는데 사실 그런 유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수학은 정직한 과목이라고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 만큼 내 실력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실력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수학 공부를 진지하게 성실하게 하신다면 수학 실력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시험 전날에 직보를 좀 빡세게 시키는 거는 그래도 시험 전날에 열심히 문제를 최대한 많이 보고 들어가서 봤던 거라도 나오면은 한두 문제라도 더 맞추라고 그렇게 시키는 거고, 선생님 저는 직보를 열심히 했는데 운이 안 따라줘서 점수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시험은 변수도 많고 운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어쨌든 내가 시간을 들여서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수학 실력 자체는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험이야 여러 요소도 있어서 좀 안타깝게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서 실력을 높이면 어느 순간 풀지도 못했던 문제들을 접근해서 풀고 있고 점수가 상승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뭐 잘 본 친구들도 있고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좀 실망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은 수학 실력이 올라가고 점수와 등급도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등급은 중간고사 하나로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말고사랑 합쳐져서 종합으로 등급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좀 점수가 아쉬웠으면 더 절치부심해서 기말고사 더 열심히 준비해서 기말고사 때 만회해서 또 좋은 등급을 딸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까다롭게 나온 시험인 것 같은데 어려운 시험 준비하고 치르느라 선일여고 학생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시험 기간 중인데 남은 시험들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퍼바.